안녕하세요. 진학TV 2기 크리에이터로 새로 들어온 가루 하나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과탐을 어떻게 선택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혹시 과탐 어떤 거 선택했어? 나는 일단 1은 물화생지 다 배웠고 2는 이제 화학이랑 생명과학을 배웠고 수능은 이제 똑같이 화학 원생 원을 봤어. 그럼 수능에서는 왜 그걸 선택한 거야? 내가 우선 화학을 너무너무 좋아해가지고 사실 원래 화원, 화투를 보고 싶었거든? 근데 현실적으로 이제 이런저런 상황 때문에 이제 화원이랑 세원을 봤지. 나는 학교에서 지구과학 2 빼고 다 7개를 다 배웠는데 그 중에서 물리 1이랑 생명과학 2를 수능으로 선택했어. 그럼 왜 그렇게 2개 선택했어? 약간 재수없을 수도 있는데 물리 같은 경우는 솔직히 다 만점 맞을 것 같아서 선택을 했고 생2는 당시에 뭐 지금도 그렇지만 2 과목 중에 가장 많이 선택하는 과목이라서 선택을 했어. 아 그럼 나는 화원이랑 생원을 선택을 한 거고 물리 1이랑 생명과학 2. 그치 그렇게 본 건데 우리 지금 고등학교 친구들이 사실 과탐 선택을 이번 학기는 마쳤을 텐데 그래도 우리 앞으로 도움이 될 수 있으니까 물화생지 이제 각 특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까? 일단 물리의 장점이라면 장점이라고 할 수 있는 게 N수생들이 조금 무섭지 않다? 왜냐하면 화학이나 생명과학과 같은 경우 똑같은 유형의 문제를 계속 어렵게 내다 보니까 시간이 지날수록 잘해지는 경향이 있는데 물리 같은 경우 똑같은 유형의 문제도 조금만 바꿔서 내면 아예 다른 문제가 되기 때문에 똑같은 유형을 주어라 반복해서 풀 필요가 없어. 그래서 특정 유형을 분석하는 것도 좋지만 사고력을 늘리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아. 사실 이게 말이 쉽지 가장 어려운 공부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러면 어떤 친구들이 물리를 선택했으면 좋겠어? 시험장에서 새로운 유형의 문제를 만나도 당황하지 않고 풀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진 친구들이 풀면 좋을 것 같아. 화학은 솔직히 뻔한 말로 들릴 수도 있는데 나는 정말 교과서 위주로 공부해라 라는 말을 너무너무 해주고 싶거든. 정말이야. 화학은 큰 틀에서 벗어나지가 않아. 그리고 특히나 생명과학이랑 내가 비교를 하고 싶은데 생명과학 같은 경우는 약간 부분 파트가 나눠져 있는 느낌이 들어. 근데 화학 같은 경우는 그냥 쭉 이어져. 그래서 나 같은 경우는 화학을 개념 노트도 만들고 교과서로 정말 탄탄히 내가 안다고 생각하는 것도 다시 보고 이렇게 공부를 했어. 내가 중간고사 화학을 처음 배웠을 때 중간고사를 봤는데 이제 쌤이 수업 시간에 1족, 2족 그리고 13족, 14족, 15족 이렇게 넘어가니까 이거 주의해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 근데 내가 생각도 안 하고 또 1족, 2족 그냥 3족으로 답을 써버린 거야. 이게 정말 쉬워 보이지. 근데 막상 시험 가면 이렇게 놓치기 쉬워 이런 문제들을. 그래서 내가 어이없게 1점을 깎여버렸던 그런 기억이 있거든. 그러니까 이 영상 보고 절대 틀리지 말고 그리고 이런 거 주의했으면 일단 좋겠어. 지구과학은 특정 단원에서 킬러가 딱 나오진 않지만 반대로 말하면 어떤 단원에서든 킬러가 나올 수 있는 과목이야. 그래서 문제를 풀다 보면 분명 내가 공부했던 단원인데 낯선 자료가 나오고 내가 배운 걸로 풀 수 있나 뭐 이런 생각이 들게 하는 과목이란 말이지. 또 막 눈속임이나 5개념 같은 것들이 굉장히 많아서 꼼꼼한 학생들이 좀 풀면 좋을 것 같아. 또 다른 과목들에 비해서 사고력이 좀 덜 필요한 과목이라서 뭘 할지 고민이 된다면 지구과학으로 시작을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 그러면은 지구과학이 지금 점점 어려워진다는 얘기를 내가 들었거든? 사실 물화생같이 다른 과목이 지금 너무 꼬아서 내버리는 바람에 지구과학이 그나마 나은 것 같거든? 혹시나 선택을 하려는데 그게 걱정이 된다면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아. 다들 알다시피 외우는 양이 굉장히 많아. 그래서 나 같은 경우는 주기적으로 똑같은 내용이더라도 계속 많이 봐줬던 것 같아. 화학과로서 이런 말을 하면 안 되지만 화학이랑 생명 중에 하나를 꼭 벼락치기를 해야 된다라고 한다면 나는 화학할 거야. 왜냐면 생명과학은 그만큼 외울 게 너무 많아. 주기적으로 천천히 공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과목이라서 그만큼 그래서 나는 생명과학은 절대 벼락치기는 안 돼. 근데 사실 생명과학이 외우는 것도 외우는 건데 유전 문제 너무 어렵지 않아? 맞아. 근데 사실 내가 생명과학 1을 수능을 본 이유가 나는 그 유전 문제를 너무 재밌어 했거든. 근데 내가 해주고 싶은 말은 다들 어려워하니까 일단 겁먹지 말고 내가 어려운 거 남들도 어려워. 이제 곧 중간고사 시즌이 다가오잖아. 그럼 이거 관련돼서 해주고 싶은 말 있어? 일단 과탐 같은 경우 유형 분석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 근데 수능 이런 거는 새로운 신유형이 나오니까 맨날 대비가 안 되지만 내신은 선생님들이 내시는 거니까 대비가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자기가 못 푸는 유형 그거 집중적으로 연습하면 좋을 것 같아. 나도 학교 선생님 말씀 이렇게 받아 적다 보면 선생님이 항상 하시는 말씀들이 있어. 그럼 그 부분에서 문제가 나와. 그래서 이 부분 유의하고 그리고 나는 쌤들을 엄청 졸졸 쫓아다녔어. 기차들 정도로 쫓아다녀가지고 이런 것도 되게 중요해. 내가 졸졸 쫓아다니면서 물어보다 보면 그런 것도 공부하는데 굉장히 많이 도움될 것 같아.
우리 지금까지 각 과목 특징을 알아봤잖아. 근데 이래도 고민이 된다. 이러면 어떡하지? 맞아. 내가 이런 상황을 대비해서 꼭 해주고 싶은 조언이 있었는데 그냥 아무거나 골랐으면 쭉 그걸로 좀 가라고 말을 해주고 싶어. 왜냐하면 사실 공부 잘하는 애들은 어떤 과목 해도 다 잘하거든. 선택하는 거에 신경을 좀 쓰지 말고 주변에서 뭐라 하는 거 신경 쓰지 말고 하나 골랐으면 제발 그대로 가라. 너 어차피 과목 바꿔도 성적 안 바뀐다. 내가 지금 화학과 전공하고 있잖아. 근데 안 그래도 지금 체제가 좀 그렇다 보니까 화학 공부를 해보지 않고 화학과로 온 친구들도 있어. 근데 솔직히 말해서 조금 어려워해. 그래서 나는 이 부분도 생각을 해서 가능하다면 고등학교 때 자기가 가고 싶은 전공을 미리 정했다면 이거 관련된 과목 공부하고 왔으면 좋겠어. 저희 이야기가 학생분들한테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요. 다음에 더 재밌고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다음에 만나요. 안녕. 안녕.